안녕하세요, 근성황 깻마톡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스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액은 차갑습니다. 약 10일간 돈이 들어올 일이 없는 상태인데 통장에 3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치킨 3만원 시대에 배달비까지 하면 치킨 한 마리를 겨우 시켜 먹을 수준의 잔액이라 제일 만만한 라면으로 남은 10일을 버텨보기로 합니다. 일단 쿠팡으로 들어가서 라면을 쳐봤습니다. 진라면 매운맛 40개와 신라면 30개가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이왕 10일 동안 라면만 먹을 거 좀 더 좋아하는 신라면으로 택해줍니다. 주문을 완료하고 이제 택배가 오길 기다리면서 이왕 라면만 먹고 버텨보기로 한 거 10일간 라면만 먹고 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체크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몸무게를 재고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인바디 체크를 해줬는데요. 현재 몸무게 75.5kg에 골격근량은 28.9kg, 체지방량이 21.1kg입니다. BMI 수치는 25.5네요. 제가 이런 걸 잘은 모르지만 체지방량이 빨간색으로 살짝 삐져나가 있는 게 기분이 나쁘네요. 평소에는 하루 한 끼만 먹는 대신 배부르게 먹고 지냈는데 저한테 라면은 양이 적으니 점심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벌써 도착해버렸네요. 역시 쿠팡의 로켓 배송입니다. 일단 며칠간 저의 식량이 되어줄 라면을 풀어주고 배가 고프니 바로 한 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전용으로 사용 중인 냄비를 꺼내고 계량컵을 이용해서 물을 따라줍니다. 원래 레시피에는 물을 550ml 넣으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진한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450ml만 넣고 스프와 건더기를 넣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고 저는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줍니다. 면을 넣을 때 식초를 좀 넣어주면 면이 쫄깃쫄깃해지는데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쫄깃쫄깃해집니다. 라면만 먹기로 했지만 인간적으로 계란 한 개씩 넣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솔직히 라면에 계란을 빼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무튼 계란까지 투척하고 좀 더 익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에 그만 끓여야 딱 꼬들꼬들하고 쫄깃한 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라면 전용 용기에 옮겨 담고 라면만 먹기 1일차 첫 라면을 먹어줍니다. 평소에 제가 라면을 먹을 때면 왜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먹냐고 안쓰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이 맛있어서 먹는 거라는 걸요. 물론 평소에 그랬었다는 거고 지금은 밥값이 없어서 라면을 먹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겁나 맛있네요. 역시 적당하게 익혀준 라면 속에 계란 반숙 노른자는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아무튼 국물까지 깔끔하게 비워주고 첫 라면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의 9일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날도 역시 첫 끼는 라면입니다. 오늘은 따로 외부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끓여 먹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블록 수백만 개를 캐하는 작업 때문에 블록 손실이 나지 않도록 컴퓨터 앞에서 먹어줍니다. 사실 정작 먹으면서는 작업을 크게 하지도 않는데 뭔가 쉬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컴퓨터 앞에서 먹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이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 이번엔 색다른 방법으로 먹어볼 건데요. 바로 생라면입니다. 가끔 라면을 부셔 먹는 걸 보면 끓여 먹지 왜 불쌍하게 부셔 먹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불쌍해서 부셔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생라면 그 자체가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끓여서 먹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맛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자태가 보이십니까? 식사를 대신해서 먹는 거지만 거의 새우깡급으로 손이 가는 중독성 있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간식을 먹는 느낌이라 좋네요. 저렇게 먹으면 너무 짜지 않을까,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싶지만 라면 국물 대신 물을 마셔주면 결국 뱃속에서 하나가 되어 라면 국물이 될 겁니다. 결국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니까 매번 라면에 한 개씩 넣어 먹던 계란을 먹지 못했네요. 그래서 냉장고에 쟁겨져 있던 반숙란을 꺼내와서 야무지게 바로 먹어줬습니다. 라면 성분은 단백질이 부족한 편이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단백질 보충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2일차 라면만 먹고 살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3일차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일이 바빠서 식사를 못한 채로 외부 일정까지 다녀오니 벌써 저녁이 늦어버렸습니다.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지금부터 라면을 2번 챙겨 먹기에는 잘 시간까지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면 2개를 한 번에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2개나 끓이면 국물이 너무 많을 테니 국물이 없는 볶음라면을 해볼 거예요. 일단 면을 끓일 냄비와 옆에는 볶아 먹을 후라이팬을 준비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 기다리려는데 불이 너무 약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살짝 위치를 바꿔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 라면에 넣을 계란 2개를 먼저 까줍니다. 그 위에 라면 건더기를 넣고 그냥 젓가락으로 뒤적뒤적하며 살짝만 익혀두었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식초님을 살짝 첨가 후 면을 살짝만 익혀준 다음 채를 이용해서 면을 건져준 뒤 후라이팬에 투척합니다. 그 위에 수프를 1개 반만 올리고 샤부작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뭐 그냥 그저 그런 비주얼이네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식사 장소로 이동해서 한 젓갈 먹어보는데 이거 너무 푸석푸석하네요. 윤기 나는 면발을 위해서 부엌에서 참기름을 살짝만 투척해줍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그런가 그냥 입에 쭉쭉 들어가서 순식간에 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숟가락을 가져와서 건더기들까지 싹싹 긁어먹으면 오늘의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아직까진 라면만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4일차가 되었습니다. 계속 라면만 먹다 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이 라면에 김치를 뺀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라면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묵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먹음직스러운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다음 통에 그대로 옮겨 담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는데 저 이런 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느 정도 익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개만 쏙 집어 먹어봤는데요. 아, 미쳤네요. 이거 빨리 라면을 끓여오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오늘도 재빠르게 라면을 끓여와서 드디어 묵은지와 함께 시식을 해봅니다. 와, 색감 봐라. 입에 침이 확 고인다. 진짜 예술입니다. 오늘도 숟가락으로 건더기까지 깔끔하게 먹어줍니다. 라면에 김치 하나 추가됐다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요.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지인과 만나서 고깃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라면만 먹기를 진행 중이라 같이 먹어줄 수는 없다고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고깃집에 라면을 팔더라고요. 굶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앞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를 뒤로 하고 저는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름장 이런 쓸모없는 건 옆으로 치울게요. 앞에서 된장찌개에 공깃밥까지 먹는데 김치 하나로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지네요. 그래도 고기 기름에 익힌 김치 정도는 괜찮겠죠? 아, 근데 확실히 라면에는 이런 김치보다는 잘 익은 묵은지가 최고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라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벌써 5일차입니다. 오늘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먹던 뽀글이가 생각나서 오랜만에 뽀글이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뽀글이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봉지에다 바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라면을 뽀글이라 부릅니다. 대충 라면을 반으로 뽀개서 이렇게 아래로 겹쳐준 뒤 스프와 건더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 스프 꼬다리는 버리지 않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봉지에 그대로 넣어주고 아까 안 버리고 두었던 스프 꼬다리로 입구를 감싸고 비틀어주면 뚜껑을 대신해서 밀봉이 가능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올려놓고 먹기 좋게 김치까지 준비하고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면 잠깐만요, 이거 노출이 너무 심한데? 아무튼 적당히 익은 뽀글이를 먹어주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게 엄청 맛있는데 진짜 맛이 특별하게 맛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먹는 느낌? 분위기? 그 자체가 맛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편하게 먹는 라면보다 등산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먹는 라면이 기분상 더 맛있게 느껴지는 뭐 그런 비슷한 거겠죠? 아, 그러고 보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같은 농심 라면이니 중간에 한 끼 정도는 짜파게티도 괜찮잖아? 아무튼 농심의 광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짜파게티를 끓이기 위해 물을 올려놓고 잘 어울리는 계란 후라이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한쪽이 잘 익고 있는 계란 후라이를 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뒤집어주면 깔끔하게 뒤집어집니다. 아, 그렇다고 이거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면을 모두 익혔으면 물을 버려주는데 물은 전부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짝 남겨줘야 윤기가 흐르는 짜파게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남은 스프와 기름을 첨가해주고 비빈 다음 마무리로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주면 맛있는 일요일의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아무튼 6일차에는 평소처럼 작업을 하다가 라면을 먹고 저녁에는 침대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팝콘 대신 라면을 부셔 먹고 7일차와 8일차까지 평범하게 라면을 잘 먹어줬습니다. 이게 8일간 라면만 계속 먹었는데도 신기하게 라면은 여전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라면이 먹기 싫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진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9일차인 오늘은 매일 먹던 묵은지도 총각김치로 바꿔주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뒤져보다 찾은 새로운 라면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계란에서 흰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넣어주고 거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과 마요네즈를 넣습니다. 라면 스프는 대충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고 면을 따로 익힌 다음 면수를 살짝 부어서 섞어주고 면을 건져내서 올려줍니다. 그렇게 잘 비벼주면 레시피 완성인데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그런데 아직 익지 않은 총각김치는 라면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다시 묵은지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레시피가 진짜 맛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먹고 몇 시간 동안 속에서 마늘 냄새가 올라옵니다. 다진 마늘은 적당히 넣어드세요. 마지막 10일차에는 이제 라면을 끓이는 것도 귀찮아서 아침에는 그냥 뽀글이를 먹고 저녁에는 기본 라면을 먹으며 이렇게 11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묵은지 1kg도 야무지게 다 먹어치웠네요. 그렇게 11일차 라면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단 몸무게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봤는데 딱 2kg가 빠져있네요. 워치로 다시 인바디를 재봤는데 골격근량은 28.9kg으로 10일 전과 동일하고 체지방량은 무려 1.8kg이 빠졌습니다. BMI 수치도 0.7이 내려갔고요. 당연히 살이 쪘거나 체지방이 늘었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아무튼 이렇게 10일간 라면만 먹기... 잠시만요.
와, 드디어 10일 만에 쌀밥을 먹게 되네요. 이 근성 도시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손이 잘 안 갔었는데 이 도시락이 이렇게 맛있고 소중한 건지 오랜만에 다시 느낍니다. 아무튼 이렇게 10일간 라면만 먹고 살기를 완료했는데요. 처음이라 일단 제일 쉽고 가벼운 컨텐츠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셨거나 제가 도전해줬으면 하는 근성 컨텐츠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만 남겨주시면 그 도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끝! Here we go now. Fat Man's Group